만약에 지금 선거 치르기도 전에 한동훈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을 때 한동훈 이기면 선거 끝나기도 전부터 윤석열 레임덕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근데 징조가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어제 일요진단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얘기했던 증여세 문제, 상속세 문제 이거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잖아요. 거의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생토론에서 기재부 장관 얘기도 안 듣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한 거를 기재부 장관이 이거는 못해요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당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용산이 섬이 됐네.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너무 많잖아요.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검찰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이어가지고 검찰 인사를 다 지금 해버렸잖아. 법무부 장관 비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차관만 임명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캐비넷 정치로부터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유로운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실세였기 때문에 캐비넷이 아니었던 거지 우리가 모르는 캐비넷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족 관련 여러 가지 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뭐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고민했었고 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하고도 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글 올리는 거는 저는 정말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게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뭐 목소리가 와글와글 나오긴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당 내부에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막강한 세력이 있거나 명실상부하게 자력으로 올라온 정치인이라서 차기 대권주자 정도의 입지를 확고하게 고쳤다면 미래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후광 효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대통령실의 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내져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술을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뭘 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검찰을 동원해서 이제 족친다고 칩시다. 검찰이 윤석열 말을 들을까요? 한동훈 말을 들을까요? 한동훈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죠. 나는 이미 거기에서 줄서기 잠깐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원석 총장 그거 보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배신할 텐데 지금 당하는 것도 그런데 내 밑에 있는 것들도 내 말 안 들어 이런 감정을 표출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마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격한 반응을 보였던 거. 한동훈 미래 권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털 만큼 웬만큼 다 털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 사실은 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기소 처분했던 거 지금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전부 울산시장 사건도 그렇고 다 재수사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데 한동훈은 미래 권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검찰이 안 움직이겠죠. 전혜영 교수님 말씀이 맞으려면은 아마 이제 오후부터 당의 어떠한 친윤 의원들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나와야죠. 네, 그거 봐야 돼요. 만약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한동훈 눈치를 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한동훈 눈치 보거나 짜고 치는 것이거나. 짜고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미련 버리세요, 앵커님. 저는 짜고 치는 것 쪽에 아직은 왜? 더 왜요? 그렇게 봐볼까 싶어가지고. 아니, 저기가 그렇게 그런 거를 정밀하게 기획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낼 때 사퇴 요구 받았다는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숨겼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어제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언론 그건 보도를 통해서 본인이 나온 지금 거지. 입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네.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부인했거든.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거든.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보는 행동이 이게 하나만 아니죠. 아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를 모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은 하는 거는 처음 꺼내면은 들어봤어요. 명시적으로 사퇴 요구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인정한 거는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 여기까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 낸 거. 그게 사실 팩트란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이
즉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딱 규정이 되잖아요. 이거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렇죠. 당무 개입이 되죠. 당무 개입이 돼요. 네. 이거 탄핵 사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선거 그런데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 그냥 언론이 보도했을 뿐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게 아니죠. 저것까지 밝힌 것은 그러면. 그것도 똑똑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똑똑한 걸 떠나서 지금 짜고 치는데 짜고 치는 것을 안 보이는 게 능력이죠. 실력이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정밀하게 기획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앵커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상식적인 정권은 아닌 것 같아요. 합리적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짜고 치려면은 하나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켜야 돼요. 공천하지 말아야지. 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갑자기 오후에 저 너무 제가 여권에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마포울에 불출마하거나 비대위원을 좀 사퇴하고 저 회계사의 본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짜고 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러서는 거니까. 김경률 사퇴를 한다고 하면 이제 한동훈 판정패가 되는 거죠. 판정패는 되지만 예. 당대표로서의 지위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제 아직도 이게 짜고 치는 건지 아닌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짜고 쳤든 안 쳤든 간에 김건희 씨라든지 지금 용산에서 헷가닥한 가장 큰 이유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뭐 국민 눈높이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좋은데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요즘에 뭐 이제 김경률이 한동훈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굽니까? 우리 김성한 평론가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내 입으로는 못하겠어요. 저기는 보시고 놀라면 이거를 굳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정리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애청자님들 수준이 매우 높지만 정치 10단이지만 또 그것 자체를 정확하게는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사람이고 왜 그 말이 이렇게 그냥 돌아버릴 정도인지는 저는 조금 한마디만 설명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 마리아 앙뚜아네트는요. 아름다운 외모로 작은 요정이라 불렸다. 저 그 얘기하고 나머지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세요. 28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8세인가? 루이 16세. 16세였나요? 16세의 왕비.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비였는데 굉장히 사치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그거 아닙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굉장히 그 말이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비유를 해버리니까 그 같은 명품백 사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나왔다는 건데 근데 저는 오늘 종편이나 보면 전부 다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거는 본질을 오히려 비껴가는 얘기이고 더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사안을 이게 마치 김경률이 잘못 얘기를 한 것인 것처럼 몰아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본질을 흐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의 본질은 이 사안을 그냥 이대로만 덮을 수는 없다.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직접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거부하는 그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유를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물고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그건 잘못된 태도라고 근데 봐요. 검사들의 기획력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 기획 수사에 굉장히 능한 분들이고 판을 짜놓고 그 판에 딱 맞춰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능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이게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내공이 굉장히 좀 많아서 깊고 경험이 많아서 정치력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이 되느냐.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얘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완전 정치 초짜인데 대통령을 맞서 싸워서 돌파한다? 제가 보기엔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특수부 검사로 한솥밥을 먹은 게 몇십 년입니다. 그 검사 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이 완전 체질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치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정치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보면 극복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짜고 한 거죠. 그 말씀에 저도 일부분 수긍하고요. 저도 계속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미심쩍게 그걸 갖고 있는데 왜 아까 이제 짜고 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냐면은 방식이 너무 거칠어요. 예를 들면 짜고 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긴급회동 조선일보 보도 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 다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20일, 21일 사이에. 근데 만약에 짜고 쳤다고 하면은 슬쩍 한 번만 흘려주거나 이거 뭔가 액션만 살짝 취해줬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막 2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사퇴 요구했다, 지지 철회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고 뭐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의원이 막 거기다가 링크를 걸고 하면서 막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사퇴 요구를 했다거나 이런 방식들로 가는 건 이건 짜고 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어요. 이 방식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버티면은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진짜 엄마를 선택해버리면 아빠는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람이 이렇게 품이 넓을까? 그동안에 봤던 스타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이라고 보기에는 당내 지지 기반도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뭔가 이제 콘텐츠가 있어서 이른바 국민들한테 저 정도 사람이면 한번 봐야 되나?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없이 한동훈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후광 효과로 빨리 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주자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좀 섣부른 감이 있고 중요한 것은 당내 세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자꾸 검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 공석이에요. 그리고 차관을 임명했거든요. 오늘 뉴스 보면은 주요한 검사 보직 인사 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 상황에서 인사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 고위급 인사는 대통령실에 제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검사들한테 계속 간접적으로 신호를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지고 있다. 그렇죠. 내가 지고 있다. 그리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방법을 알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걸 떠나서 검찰이 원래 이렇게 이제 그 안테나를 막 이렇게 돌리니까 이 다음 자기 권력이 한동훈으로 가는 것 같으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말 안 듣고 한동훈 말을 들을 거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우리 이제 김철근 총장이 오늘 현실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사퇴 요구한 게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관철시킬 겁니다. 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만약 그게 관철이 안 되는 상황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남아서 총선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바로 약속 대련으로 국민들이 알아먹을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 사실 비대위원장 맡는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총선 출마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가 언론에서 설왕설래가 막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미적미적하면서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동훈 하기 싫어한다.
한동훈은 하기 싫어하는데 그럼 그림이 보이잖아요. 내가 이걸 짐을 떠안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자꾸 떠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선 내가 비대위원장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나한테 주십시오,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떠맞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제가 끌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1인자하고 2인자 사이에 그 정도의 얘기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맡겨놨는데 지금 한동훈은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다고 제일 높은 수위의 말이 국민 눈높이예요. 뭘 이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경률이 거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동훈의 입장은 자기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분명히 이건 불법 행위였다.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었다는 건 명확하게 했고 나머지는 자기의 정치적으로서 국민 눈높이 정도 얘기했는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해?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생각해.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사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거는 바로 못 받아들이겠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 비대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스티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비대위원장 되기 전과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형식이 되면 이상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 지난 3주 동안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만이 당을 살릴 수 있다. 총선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다. 구세주다. 구원투수다. 이런 거에 3주 동안 뽕을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 처음 됐을 때는 처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한 게 뭔지 기억하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 총선 이후에 하는 거 어떻겠냐 그런 얘기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뭔 소리야 가지고 되게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당대표로서 내가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지 않고 대통령 얘기를 거부하지 않으면은 이거 총선 못 치르겠다. 보수파가 완전 무너지겠다. 당이 지겠다.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 때문에 이것은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진짜로 한번 세게 붙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느낌이 말고. 갑자기 그게 근데 이 생각 왜 그 말씀하려고 생각했냐면은요. 지금 설이 바로 앞이에요. 설 때 만약에 구도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리면은 4월 이 첫 주 들어가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국민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만약에 한동훈이 대통령실에서 억지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이것도 1, 2주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처분으로 가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시끄러워지면은 바로 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뒤집어지면은 다시 국민들 마음 되돌리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민심을 볼 때 보통 여론조사를 보는데 한국갤럽에서 16일에서부터 18일 날 조사한 거 또 나왔거든요. 그 결론이 그거예요. 한동훈 효과가 없다. 일부 종편과 언론에서는 한동훈 띄우기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뭔가 좀 효과가 있나 봤더니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총선 출마자 입장에서 가뜩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 한동훈 위원장도 별 효과가 없어. 근데 굳이 한동훈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효과가 없는 게 한동훈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효과가 없는데 굳이 차라리 그냥 이 판 빨리 끝내가지고 새로 하자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2004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보수당이 선거 한 달 앞두고 전당대회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어요. 그리고 17대 총선을 치렀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못할 것도 없어요. 지금 한 80일 남았는데 저도 그런 생각.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하면 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3월 21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지금 60일 정도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명분으로 내세운 게 지금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살아나서 장악을 해 나가잖아요. 그럼 공천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님은 지극히 개혁신당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차별화해가지고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개혁신당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6개월. 버티겠다는 얘기죠. 아니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 봅시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현재까지 12시 현재 동시 접속자가 29,70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단하네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클린 핸즈님 3만 찍으면 한번 박수 치고 갑시다. 그런데 뭐 3만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이렇게 한 거 오늘 기록인데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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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이님 3만 원 슈퍼챗 3만 가지야 하고 쏴주셨는데 3만 안 되면 돌려드릴게요. 와, 대단하네요. 스티브 정님 지금 한동훈은 짜고 치는 것을 미리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쿠데타를 준비를 해왔다고 보고 시점 예상보다 일찍 왔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사람은 검찰총장 이원석입니다. 검찰이 누구 편을 드느냐가 관건이죠. 조중동은 한동훈 편이고 사전에 교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쇼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근데 지금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요. TV조선을 못 봤는데 채널A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게 비판 많이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면 알아요. 조선일보 보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TV조선은 조선일보는 한동훈한테 흠집이라도 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보도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한동훈한테 힘을 실었고 김건희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실 조건부 수용론도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그렇죠.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걸 봐야 조선일보는 계속 한동훈한테 어떻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한동훈까지 무너지면 이번 총선은 이거는 지는 거다.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뭐 시각이에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최대한 그래도 보호해주고 뭐 이기고 지고의 싸움은 아니지만 한동훈한테 흠집이 나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매체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다른 매체 말고 조선일보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지가 대략 보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채널A를 유심히 봤더니 시스템 공천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뭐 중진 등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짚으면서 그런 걸 핑계로 내세운 거죠. 요구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돌아선 게 아닌가. 한동훈에게서부터 돌아섰다. 그런 그 얘기도 있었지요. 한동훈과 정치적 결별을 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결별을 한 것이다. 그 말을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했는데 그 자막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 얘기인데. 저게 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네. 너는 이제 믿을 수 없어. 너는 이제 내 사람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사람 아니야. 완전히 무서운 말이야. 근데 물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워낙 뭐 경로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니까 또 스타일도 워낙 화를 잘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해서 아 그게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뭐 참모들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차분해질 때가 됐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휴전을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리면 그냥 총선 끝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한동훈을 치우고 갈 수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지막 카드 아니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제가 한 달짜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차별화된 메시지를 못 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일체로 인식이 돼서 여론조사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건데. 그게 딜레마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출마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나는 예측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2004년도 예를 제가 들었죠. 총선 한 달 전에 임시 전당대회까지 치르면서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던 선거 한 달 앞두고도 당대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바꿀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결국은 뭐 시스템 공천 얘기를 했지만 영린이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세게 했던 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비대위를 그대로 놔둬서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고 그걸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정치력이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동훈이 이기는 상황으로 된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니네들 짜고 했구만 이렇게 보여질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랑 직접 카톡하는 사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직접 카톡하는 사이인데 뭐 굳이 그렇게 뭐 힘들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겠죠. 나랑 카톡도 하고 말이야. 내가 시켜줬는데 이럴 수 있어? 근데 라는 제가 마음이 든 게 아닐까.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왔을 때 저는 김건희 막기용이다. 그렇게 네. 봤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부분 관련해서는 목숨 걸고 막아줄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안 풀면은 선거 뭐 치르나 마나다 이런 얘기 계속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 딱 됐죠.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뭐 가는 데마다 환호성이고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고 난리니까 이제 바람도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국민 눈높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상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몰상식과 비상식의 세계에서 살다가 한 사람이 상식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잠깐 뜨니까 저쪽은 돌아버리는 거지. 저는 대통령실이 총선보다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몰두를 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선거만 생각을 했다면 과거에 안철수 그 당대표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하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는 당시만 해도 대선 주자로서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었고 일부분 수도권에 더 득표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 언론이 예측했지만 결국은 김기현 대표 쪽으로 대통령실 마음이 쏠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도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사실 공천했다는 비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또 공천한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볼 때 정말 중요한 선거라던가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잘 세워가지고 대통령실의 민심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김건희 여사 건네면 절대 안 돼. 절대 존엄을 지켜야 돼.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됩니다.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쇼인지 아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쇼가 됐든 진짜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선거 때까지는요. 하여튼지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심지어 옛날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있을까? 하여튼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니까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